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기가 아닌데요. 그죠? 언제 돌리고 있지, 이걸? 와, 이거 언제 돌리냐, 이거? 이거 막 넘기면 알겠죠, 이거? 여기. 자, 오늘 토제 이동합니다. 토제 이동. 기본서 112페이지고요. 토제 이동. 지난주에 지적 공부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112페이지. 자, 토제 이동. 자, 거기를 보시고, 지금 배울 4장하고 5장을 한꺼번에 제가 전체를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쪼갤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지의 이동 이랬거든요. 토지의 이동. 자, 토지의 이동이 무슨 말이에요? 토지 이동이라는 게 이동. 자, 이동이라는 게 이 토지 이동이 뭐 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트럭에 싣고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지금. 자, 배웠습니다. 자, 토지 이동이란 뭘 토지 이동이라? 토지가 여기서 토지는 그 토지가 아니라 토지의 표시죠. 자, 토지의 표시를 자 이동 어떻게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토지 표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지 표시는 방법이 소지지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냥 암기하면 편해요. 소지지면 하고 자 어떻게 어디까지 경계 그리고 좌표 이랬잖아요. 자, 토지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 중에 한 가지가 바뀌었거나 이것들을 어떻게 전부 다 말소, 지우는 것 전체를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배웠어요. 이미 용어에 정리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는 건데 1번이 자, 첫 번째가 자 신규 등록 그래요. 신규 등록. 그러면 신규 등록은 자 토지의 표시 자 지번이랄지 지목이랄지 면적 경계 좌표를 완전히 새로 정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이동 그러면 이 글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뭐라고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 그래서 토지 표시를 완전히 새롭게 정한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 맞죠? 자 그리고 오늘 배울 텐데 자 등록 전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임야가 지금 개발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지목 바뀌겠죠. 자 그리고 뭐 면적 이런 것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지. 자 그리고 자 분할 토지 이동 맞나요? 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면적 바뀌었죠. 자 그리고 자 합병 토지 이동 맞나요? 바뀌었죠. 자 그리고 지목 변경 말 그대로 지금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자 토지 이동 맞아요. 자 그리고 등록 말소 토지 이동 맞나요? 네 그리고 자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데 무슨 변경? 축척 변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러면 축척 변경도 토지 이동이 맞나요? 네 여러 가지가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 이동 이런 것들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와보면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이 됐다. 사유가 발생 큰 틀로 보세요. 자 사유가 발생이 됐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신규 등록 제가 말이죠 공유 쓰면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그러면 땅이 하나 생겼겠죠. 그죠? 그러면 토지 이동 맞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디 가서 지적 수거원청 가서 뭘 하면 돼?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잖아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 이것들을 토지 이동이라 하고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이제 지적공고가 만들어질 거고 대장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싫어요. 그러니까 공유심을 매립해서 사용은 하고 싶고 세금을 내기 싫어. 그러면 신청 안 하면 되지. 그러면 국가는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방법. 그래서 이것도 이미 배웠는데 1년에 한 번씩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러면 공무원이 나갈 때 무턱대고 나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어디로 나갈 건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 나가서 조사하고 갔다 와서 공무원이야.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다고 조사부 작성하고 거기에 뭐 맞고 결의서 작성하고 이 순서죠.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자, 이걸 특례라고 하는데 무슨 사업일 때는 이 신청을 누가 해야 되냐면 사업 시행자만 합니다. 다 배우실 건데 누구만 한다고요? 사업 시행자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 시행자만. 그러면 원칙은 누구나 할 수가 없다는 소리냐면 토지 소유자는 할 수가 없다 이 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 땅이 있을 텐데 여기 엄청나게 많은 필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기를 지금 개발할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전부 다 합병해야 되죠. 그리고 지목도 바뀌어야 될 거예요.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얘들 보고 하라면 예를 들어 100명만 해볼까요? 100명 토지 소유자 너희들 가서 해라 라고 하면 저 바쁜데요. 다음에 갈게요. 이게 사업이 빨리빨리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업 시행자가 이 전체를 뭐 지목 변경 합병 이걸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이 사업 그렇게 무슨 사업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때 이 경우에도 토지이동은 일어날 텐데 이때 토지이동 신청은 누구만 하는 거다? 사업 시행자만 하는 거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무슨 신청?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가 이래요. 그러면 전체 봅시다. 자, 얘네들이 지금 토지 이동인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직접 가서 토지소유가 신청해도 되고 안 오면 어떻게? 직권으로 할 거고 무슨 사업일 때는 누구만? 사업 시행자만 할 거고 하자는 무슨 신청? 대위 신청.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해서 이제 다 적혀질 거 아닙니까? 지적 공부에. 그러면 내가 공인수명을 매립을 해서 자 신청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새롭게 대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쭉 가가지고 지적 공부정리라고 해요. 공부정리. 자, 틀로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 그 주부님들 가계부 쓰세요 안 써요? 안 써요? 가계부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확 막혀버리네. 가계부를 쓴다며 그래요. 가계부를 쓴다면 오늘 뭐 어디서 뭐 썼고 얼마 썼고 막 적을 거잖아요. 이거 공부정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분할 신청을 했다 그러면 100제곱미터가 50 나눠졌을 거잖아. 그러니까 상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공부 정리.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적 공부에 적는다는 거 이제는 그걸 정리라고 합니다. 지적 공부에 정리를 하기 전에 자, 이 토지 이동에 있어서 자,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책의 말미가 지금 지적 측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하나씩 정리하는 게 빠를 거예요. 알겠죠?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 대부분의 공시법 교수님들이 지적법 강의할 때 토지이동 그러면 딱 토지이동 이것만 설명하고 자 봅시다 그래서 신규등록 한다니까. 신규등록 설명하고 등록전화 이렇게 설명한 줄 알아요 저도. 근데 그거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뭘 해야 돼? 이거 싹 설명한 다음에 다시 일이 넘어올거든. 그러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또 뭐 왜 이렇게 되는지 연결이 안 돼요. 또 뒤에 더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측량을 배우게 되면 왜 배우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 측량만 암기하는 거고 이것도 별도로 암기하고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보여줄 테니까 아 전체가 이렇게 생겼다. 아 이래서 이걸 하는구나 라고 흐름으로 잡아내시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 적기 전에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게 들었냐면 측량을 한다는 말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텐데 거리를 재는 거예요. 거리를 잰다. 여기서 저까지 거리 잰다. 거리 잰다. 왜요? 면적 보려고. 그러니까 측량을 한다는 말은 거리를 재는 거고 거리를 재게 되면 거리가 나오면 면적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 측량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게. 언제 측량합니까? 측량 언제 하는 거예요? 면적을. 몰라 알 수 없으니까
고리지에서 면적 측정하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면적이 뭐 하는 경우? 바뀌는 경우. 이렇게 면적이 바뀌는 경우에 면적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신규 등록이야 혹은 분할이야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면 매립된 양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면적 측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면적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측량을. 그러면 측량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누가? 토지 소유자. 잘 보세요. 토지 소유자. 자, 또는 자, 누가? 이해 관계인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측량을 요구한다고. 이걸 의뢰인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어디 볼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갑과 을의 토지 경계가 여기입니다. 근데 갑이 가만히 보니까 토지 경계가 여긴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경계가 여긴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경계선에 좀 분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경계가 여긴지 측량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의뢰하면 돼요. 그런데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경계선을 여기라고 생각하고 갑이 병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을이 아닙니다.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긴 것 같아요. 측량해봐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경계선이 여기로 결정 나게 되면 이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 이해관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또는 누가? 이해관계인이 측량 좀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해요. 의뢰. 그러면 측량을 의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 될까? 측량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적, 측량, 수행자 이렇습니다. 업자가 될 수 있고 대한국토정보공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를 해요.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이렇게 측량을 하겠다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포인트가 이거죠. 언제까지라고요? 다음 날까지 어디에다가 지적, 소관청에다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측량을 하시는데요. 이걸 왜 내야 하냐면 이거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 나중에 절대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검사 측량 들어갑니다. 일단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돼. 자, 뭐 하면 뭐 받는다요? 측량하면 검사 받는다.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돼. 측량하면 무조건 검사가 따라 붙는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는데 좀 전에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지금 지적 도면상의 경계는 여기인데 지금 갑이 생각한 경계는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좀 측량을 하고서 여기다가 좀 경계선을 다시 구해야 될 텐데 이 측량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적 측량 수행자 업자라니까 업자. 그러면 봐보세요. 갑하고 성 그는 사람은 지금 업자가 있잖아. 자, 갑하고 업자가 잉 하면서 그렇지. 봉투 주고 막 잉 이렇게 줬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얘들이 한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반드시 검사 측량으로 된다. 왜? 선이 한번 그어지면 효력 발생이니까. 그러니까 디테일한 설명 다 필요 없고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앞으로 뭐 하면? 측량하면 무조건 검사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래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자, 선을 그어달라고 그랬더니, 자, 원래 처음엔 여기였잖아요. 경계선이 여기라고 딱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누가 거품 불겠어요? 을이 거품 불겠지. 그래서 아무리 봐도 말이죠. 지금 갑하고 지적 측량 업자하고 잉 한 것 같고요. 윙크 한 것 같고, 지적 소관청 공무원도 같이 한 통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측량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다시 해주세요.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제? 다시, 자, 또 이해관계 생길 수 있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이 측량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적 측량, 봐보세요. 측량을 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됐는지, 윙크 했는지 안 했는지, 적부를 따져주세요. 적부심사.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다시 측량을 해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해봤더니 어머나 경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오히려 반대로 바뀌었지. 지금 누가 이제 거품 불까요? 갑이 거품 불겠지. 다시 해주세요. 재심사. 다시 해보세요. 재심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심사를 해봤더니 야야야 우리가 다시 해봤더니 경계선이 이것도 아니고 이 선이더라. 싸우지 말고 살아 이거예요. 순서가 아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순서 잡아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잡아보면 일단 토지 이동이 뭐예요?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가 뭔데? 소지지면 경계좌표 이것들을 완전히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을 하는데 뭐가 있더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직업 변경, 등록 말소 이것들을 토지 이동이라 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가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한다. 그 직권 절차를 기억하시면 되고 나가서 이제 직권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 수립하고 나가라. 그죠? 가서 조사해라. 갔다 와서 공무원이야. 조사부 작성해라. 결제 맡아라. 결의서 작성 그리고 공부정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무슨 사업이라면 누구만 한다고? 사업 시행자만 하는 거고 안 하면 무조건 대비 신청이다. 다 배울 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공부 정리를 할 건데 지적 공부에 적어야 되잖아 이제. 적기 전에 어떻게? 뭐까지? 측량까지 해서 적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측량은 누가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누구한테? 측량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요. 그래서 얘들이 측량할 건데 이렇게 측량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지적소관청에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유는 뭐 해야 되니까? 검사. 잊어버리면 안 돼. 측량, 검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측량하고 선이 그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이 잘못됐다고 거품 물 수 있죠? 잘못된 것 같아요. 얘도 또 같이 윙크한 것 같아요. 다시 해주세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 결과치가 나왔어. 또 거품 물 수 있지? 재심사. 이렇게 해서 측량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공부 정리를 하더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를 지금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지적 공부를 정리할 게 뭐가 정리될까요? 토지 방금 배웠잖아요. 토지의 이동이라면 공부 정리해야 되죠. 신규 등록 공부 적을 거 아닙니까? 분할 등록 전환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은 소유자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오늘 하나씩 배울 텐데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죠. 그러면 소유자는 뭐가 바뀌어? 어디가 먼저 바뀌어야 돼? 등기부죠. 그러니까 쉬워요. 소유자 쪽으로 딱 빠져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등기부 가지고 정리할 거다. 등기 기록에. 자, 그러면 공부 정리가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봐보세요. 공부 정리가 끝났어.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 한 편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100제곱미터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어디에? 자, 대장에도 100으로 돼 있다는 소리고 어디에도 등기부에 등기 기록. 자, 그냥 등기부 적을게요. 자, 등기 기록 얘도 어떻게 똑같이 100제곱미터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해달래. 분할 토지도 맞나요? 분할 토지도 맞아요? 토지도 맞죠?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분할 신청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눠줄 거 아닙니까? 50, 50.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대장은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런데 등기부는 아직도 뭐로 돼 있어? 100. 일치 불일치. 불일치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 공부를 정리한 장부 정리한 지적소관청 공무원은 어디다가 등기소에다가 등기 촉탁을 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왜 합니까? 그러면 왜 합니까? 뭐가 안 맞아? 뭐가 불합치죠? 대장하고 뭐랑 등기 기록이 등기부 자 이게 불일치가 일어났다 안 맞겠지? 뭐 하는 순간에 공부 정리하는 순간에 안 맞으면 등기부도 일치시키라고 등기소에다가 등기 촉탁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순서가 내가 분할 신청을 했어.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분할하고 등기소에다가 등기 촉탁을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딱 일치가 돼야 돼? 대장하고 등기부가 딱 일치가 됐을 때 소유자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됐다라고 통지를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면 지금 순서를 보면 뭐 하고 뭐 한다는 겁니까? 등기 촉탁을 한 후에 통지를 해주는 거지. 지금 순서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지만 가지고 다시 보면 이렇게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하더라. 다시 나올 텐데요. 혹은 변경 등기가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그러면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자 15일 이내 하는 거고 변경 등기가 필요 없으면 7일 이게
무슨 원리냐면 봐보세요. 공부 정리를 했어 이제 내가. 지역 공부 다 정리를 했다고요. 그 순간에 등기부랑 안 맞을 것 같거든. 그러면 지적소관청 공무원은 등기소에다가 촉탁서를 보내겠죠.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등기기록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보낸다고? 촉탁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촉탁서를 보낼 거고 그러면 촉탁서를 받아서 등기소 등기관은 바꾸겠죠. 변경 등기했다 다시 촉탁서를 보내줘야 돼 이렇게. 근데 받은 촉탁서를 그대로 보내준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자 변경 등기를 했다는 완료 통지서를 이렇게 보내줄 거라고. 그러면 지금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편물로 주고받는 거지. 그러니까 날짜가 더 길다고요. 그런데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대. 등기할 필요가 없대. 그러면 언제? 공부에 적어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역 공부에 딱 정리. 하원 후에 며칠 이내? 7일 이내 하도록 돼 있다. 통지를. 순서가요. 근데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이제 공부 정리를 했는데 지적 공부를 정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기본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신규 등록이 딱 끝나잖아요. 저 보세요. 토지이동, 신규 등록, 등록자 쭉 끝나잖아. 그리고 나서 이게 나와버려. 이게 순서가 바뀌었지 지금. 정리를 했는데 봐보세요. 정리를 했는데 정정을 한다는 말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마찬가지죠. 자 적었는데요. 토지 표시를 잘못 적었어요. 예? 혹은 소유자 표시를 소유자를 잘못 적었어요. 이건데 자 정정은 다시 나눠보면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다. 원리를 봐보세요.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정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잘못 그러니까 어거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이 잘못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쳐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 정리라는 말은 토지 소유자가 자 토지 소유자가 봐보세요. 원리를 토지 소유자가 잘못 신청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시면 돼. 그런데 자 직권 정정은 뭐겠어요? 지적 소관청이 잘못 적었어요. 직권 정정. 포인트는 잘못 다르게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게 가능합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봐보세요. 둘 중에 하나인데 토지 표시를 잘못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토지 신청을 봐봐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잘못 신청을 해서 공부에 적어졌으니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매입한 양이 예를 들어서 1000이야 이렇게 해요. 됐습니다. 근데 깜빡해가지고 100이라고 적어버렸다니까. 그러면 잘못 신청한 거잖아. 고쳐주세요 이거예요. 토지 표시.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잘못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가? 잘못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제 이름이 뭡니까? 저 이름은 이승현이잖아. 그러면 이승현이가 소유자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공무원이 적었다니까 그대로. 이거 이승현 적어야 되잖아. 근데 제 꿈은 항상 로만 그래서 제가 원빈이라고 적었다니까. 원빈이라고. 그래서 지역 공부에 원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원빈이 아니잖아. 정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승현으로 정정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맞아요.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찍고 봐봐. 잘못 적었대. 무슨 말이죠? 제 이름 이승현이잖아. 제 이름 이승현. 그래서 이승현이가 소유자입니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공부정리 이렇게 했잖아. 근데 저는 분명히 이승현이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지. 근데 그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공익에서 공부를 하나 봐. 나를 아는 거지. 엄마는 이승현의 별명은 작두인데?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봐봐요. 공부에다가 작두라고 적었다니까. 그러면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잘못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가 잘못했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하세요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게 한 틀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쪼갤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하나씩 붙여갈 거니까 나중 되면은 크게 큰 틀로 보고 공부를 할 때 이걸 내가 왜 배우지? 공부 정리를 왜 하는 거지? 정정을 왜 하는 거지? 이 흐름으로 가지고 보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봅시다. 천천히. 자, 토지동 이제 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자, 토지동이란 기억하시게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는 어떻게 하는데 소지지면 경계좌표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척 변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소유가 직접 신청하시면 된다. 안 하면 뭘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무슨 사업 그럼 도시개발 한다고 해보세요. 합병도 해야 되고 지목도 바뀔 거잖아. 그건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만 한다.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신청? 대위 신청.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공부 정리를 할 거예요. 지역구에 적을 거야. 그런데 적기 전에 뭐 하는 경우가 측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측량하시라고. 자, 그러면 측량은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이 사람들이 측량하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측량하겠다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음 날까지 어디다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고 측량하시라고. 왜? 이걸 내줘야 지적 소관청은 검사 측량을 준비하지. 무조건 뭐 하면 뭐 측량하면 검사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선이 그어졌다. 그죠? 근데 거품 물질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해달라고.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요구하더라. 됐습니다. 이걸 했더니 또 거품 분해가 생기더라. 재심사 이러면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공부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냥 지적 공부 정리는 토지 이동에 따른 장부 정리,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장부 정리.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건데 아무튼 소유자가 빠져나오잖아요. 무조건 등기부 등기 기록입니다. 알겠죠? 이걸로 하더라 이거요. 공부 정리가 끝났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대장과 등기 기록이 안 맞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도 등기 기록도 일치시키라고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어디다가 등기소에다가 촉탁서를 보낸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 촉탁서를 받은 이제 등기소 등기가 공무원은 바꿔야 되잖아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끝난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는데 순서가 이래요. 정리하고 촉탁하고 통지다. 자, 통지를 언제 해줄래? 그랬더니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촉탁사가 가고 우표물을 주고받아야 되잖아. 그걸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15일이 되는 거고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면 시간 줄여야 되지. 공부 정리하고 7일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잘못 적혔다고. 잘못. 토지 표시가 소유자 표시가 잘못 다르게 정리가 됐대.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잘못 다르게 신청했다면 소유자고 신청하라는 거고 지적 소관청 공무원이 잘못 다르게 적었다면 그때는 직권으로 정정하라. 그러니까 어거지로 암기를 할 게 아니라 잘못 다르게 이런 말들이 보일 거라고 책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정정.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이게 전체 틀이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전체 지적법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쪼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장이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자, 114페이지 가보면요. 114페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무슨 등록이 보여? 신규 등록. 시작합니다. 신규 등록. 나올 거예요, 이제. 자, 하기 전에 전체 틀 좀 잡아봅시다. 전체 틀. 제가 지금 방금 판소를 했는데, 보실까요? 자, 토지 이동, 뭐예요? 토지의 표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시작. 소지지면 경계좌표 이것들 어떻게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이런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토지 소유자가 가서 뭐 하면 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발 크게 보세요. 자 토지 소유가 신청하시면 돼. 자 근데 예외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 세금 안 내려고 안 해버려 신규등록 신청을. 자 그래서 직권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갈 계획 세우고 가서 조사하고 자 조사하고 갔다 와서 조사부 작성하고 어디 갔다 왔는데요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 받으라고? 결의서 작성 공부정리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됐습니다. 자 이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특례가 있다고 그랬어. 특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례로 가보면 자 도시개발 사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일 때는 누구만 한다고요? 사업 시행자만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 도시개발 사업, 뭐 농어청 정비 사업, 무슨 사업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일 때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독특해요. 착수 변경 완료. 시작. 착수 변경 완료. 이 세 가지 다 신고해야 돼. 시작할 때 신고하고
끝났으면 끝났다고 신고하고 봐보세요. 변경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사업이 바뀌면 바뀌었다고 또 신고하다 보니까 원래 도시개발하면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대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바뀌었대면 바뀌었다고 신고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자, 신고기한은 15일 이내. 며칠이에요? 15일 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대위 신청이 있다. 아까 해드렸잖아요. 자, 대위 신청. 자, 대위 신청 그랬는데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장이 대위한다. 이랬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장이 대위 신청한다. 어머나, 대위 신청? 뭔 말이에요, 소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인천광역시에 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주인이 없는 땅이 하나 있어요. 미등록지가 있어. 그러면 주인이 없는 땅은 누가 가져가요? 국가 가져가지, 국가. 바로 나올까요? 또 국가가 가져가요? 그러면 국가가 가져간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인천시장이 보니까 이 땅이 인천시에 꼭 필요한 땅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할게요. 인천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 우리 땅으로 할래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그래라라고 해준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는 인천시 땅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인천시는 실체가 없잖아. 그럼 누가요? 지자체장이 대신해서 인천시를 대신해서 인천시 명의로 토지동 신청, 신규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대위 신청. 됐습니다. 자,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장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도지 쭉쭉쭉 있는데 그 사업자가 대위 신청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저 좀 봐보세요. 이거 지난주 해드렸는데 뭔 수야, 뭔 수? 철수가 기억 안 나요? 철수가 자 유도를 배웠다니까. 자 철수 그렇지 이제 그거 됐죠. 철수가 유도 고단자인가 봐. 철수가 유도 고단자. 근데 철수가 유도 고단자예요. 근데 학교를 가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일진 애들이 얘들 막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철수가 유도 배웠다며. 그래서 그 애들 어떻게 구하제 이런다니까요. 자 해봐 시작. 철수 유도 학교 구하제. 여기서 이제 더 붙어요. 좀 더 다시 나올 거예요. 이건 일단 기억해줘야 돼. 공공용 지목. 어떻게 시작? 철수. 유도 배웠어요? 유도. 학교 가는데 얘들 구하제. 그럼 완전 착한 애들이잖아요. 착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얘가 경찰에 공채됐다고. 여기까지 끝나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철수가 유도 배웠어. 자, 학교 가서 얘들을 구해줬대. 그래서 경찰관에 공채됐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도용지, 수용지, 학교용지, 유지도로 국어하제, 국어하천, 제방 등으로 등호 지목으로 될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이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 이렇게 딱 해봅시다. 이 소유자가 갑이야. 갑. 근데 말이죠. 이 토지가 수용, 공공사업이니까 수용.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땅이 이렇게 여기가 자기 땅이었잖아. 이만큼. 근데 이 정도가 지금 수용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만큼을 분할해야 되겠지. 그러면 수용당한 갑이 한가하게 지적소관청 가서 분할 신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이걸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얘는 안 할 거니까 그 사업을 한 누가? 사업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사업이야. 공공사업. 그럴 때 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자 민법 404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대위 신청 이랬는데 채무자가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냥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제가 채권자고 채무자가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이만 너무 그런가? 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싼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경매 신청 하나만 할 것 같아. 근데 그 전이 대가 됐다고. 그러면 지목이 바뀐 거죠. 그러면 토지소유를 빨리 지목 변경해야 될 거잖아. 근데 이게 채무자가 안 해. 그러면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고?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고요. 자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원리는 같습니다.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말이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필지들이 있을 텐데 이걸 싹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면 일단은 뭐가 바뀝니까? 경계선이 바뀌죠. 그러면 합병도 해야 될 거고 지목도 바뀔 거고 얘들이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토지사가 안 한다고. 그럼 또 누가 마찬가지?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대위 신청 그러면 암기해야 될 게 국공체주라고요. 뭐라고? 국공체주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 뭐라고요? 국공체주. 이 봐봐요. 자, 토지동 사유가 발생이 됐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 됐습니다. 직권. 잠깐만. 무슨 사업. 그럼 누가? 사업 시행자만 한다. 자, 그런데 무슨 신청? 대위 신청이 있다. 현장 가셔서 토지동에서 대위 신청이 뜨면 시작. 국공체주 암기하셔야 돼. 뭐라고요? 시작. 국공체주. 누가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장이 대위할 수도 있고 공공사업 사업 시행자가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공체주 이렇게. 자, 토지이동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있는데 114페이지 있습니다. 114페이지. 그러면 토지의 이동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토지 표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토지 표시. 그러니까 토지 표시를 어떻게 새로이 변경 말소하는 건 토지 이동이요. 토지 표시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토지 이동이 아니겠지. 자, 그래서 자,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 자, 신규 등록, 등록전환, 토지 이동 맞나요? 맞나요? 네, 맞아요. 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토지 이동 맞지요? 자, 등록 말소, 추적 변경, 토지 이동 맞지요? 네.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어.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있잖아. 여기 소재.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서 소지지면을 좀 해달라고요. 오늘 종강 아니야? 좋아. 자,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은 소재가 바뀐 거지. 역시 토지 이동입니다. 이렇게. 자, 도시개발 사업 토지 이동 맞아요? 아까 해줬잖아요. 자, 도시개발 사업 무슨 사업일 때는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맞습니다. 자, 등록상을 고친데, 그러니까 토지 표시상을 고친데, 바꾼데, 다 토지 이동 맞아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토지 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면 토지 표시와 관련이 없으면 토지 이동이 아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소유자, 토지 표시와 관련이 없죠. 또 소유자, 토지 표시 아니죠. 자, 그리고 등급, 토지 표시 안 들어가죠. 토지 표시가 뭔데요? 시작. 소지지명 경계좌표. 이렇게요. 자, 개별 공시지가 토지 표시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스타트. 자, 신규 등록. 자, 114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데 신규 등록 쉬워요. 봅시다. 뭐야 그랬더니 새로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 마찬가지. 그 섬도 마찬가지고요. 나와 있지 우리 책에. 대상 토지. 자, 지금부터 신규 등록 공부 방법,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딱 5가지 대상 토지 개념입니다. 다른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상 토지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게 대상 토지를 잡아야 된다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 기한이 60일이 나올 텐데 이게 의무인 것과 의무가 아닌 것만 구분하시면 돼. 의의가 시험에 나올 리가 없다고 치면 이 토지 이동 쪽에서는 다른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 공부한다고요? 대상 토지, 신규 등록 대상 토지, 등록 전환 대상 토지, 분할 대상 토지, 합병 대상 토지, 지목 변경 대상 토지, 대상 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신규 등록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니까 매립지겠죠. 자, 두 번째 등록이 누락된 토지 이건 또 똑같아요. 어쨌든 1번과 3번의 포인트가 뭐예요? 등록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새로이 조성됐다, 바다를 매립했다. 공유 쓰면 매립지 아니면 등록 누락지야. 이게 대상 토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새로 조성된 토지, 등록 누락지, 토지 건설이랑 다 똑같아. 이렇게요. 신청기한은 며칠이다? 60일. 60일 내에 뭐 넣겠습니다. 뭐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문장 봐봐요. 뭐 신청 하여야 된다. 의무라고 의무. 하여야 한다. 해야 된다. 안 하면 국가는 손해거든요. 세금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의무로 해놨다. 이렇게. 그리고 자, 첨부 서면 봅시다. 첨부 서면.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가지고 법원에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가지고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조금만 이해를 해보세요. 쉬워. 자, 여기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갑이 이 토지의 소유자야. 근데 공유수매를 매립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등록을 해야 됩니까? 신규 등록을 해야 되지. 근데 신청을 하지 않아. 이걸 신청을 하지 않아.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자, 대장이 만들어질 리가 없죠. 그죠? 자, 대장이 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대장이. 그러면 대장이 없으면 등기부도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얘가 이걸 신청하지 않으면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실제의 소유자는 누군데? 갑인데 지금 대장도 없어요. 등기부도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봤을 때는 이건 주인이 있다 없다? 없는 땅이지. 그래서 국가가 가져가 버렸다니까. 그러면 누가 또 거품 물어야 돼? 갑. 그래서 갑이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연히 승소 판결 나오겠지. 누가? 갑. 그래서 이 판결서 들고 와서 제가 이 땅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세금 안 내려고 대장 안 만든 거예요. 자, 근데 또 국가가 가져갈지도 모르니까 자, 다시 제 앞으로 신규 등록해 주세요. 이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뭐 가지고 법원에 확정 판결서 가지고 신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있다. 그래서 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인가필증 사본 이랬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등록 누락지. 등록 안 된 거잖아요. 등록 누락지 아니면 뭐예요? 등록 누락지 아니면 뭐 새로 조성된 토지. 바다를 매립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다 매립 공사가 끝났습니다. 토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해달라는 소리고. 그리고 도시적 안에 그 안에 토지를 지자체의 명의로 등록하는데 빨간 소피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빨간 소피. 자, 기재부 장관 별표빵. 지적법에서 말이죠. 기재부 장관이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기재부 장관이 딱 한 번 나온다고. 그러니까 국장이 아닙니다. 누가 아니다고? 국장이 아니야. 국장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딱 한 번 나온다. 115페이지 있는데요. 115페이지 박스에. 자, 기재부 장관.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건데 기재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응? 기재부 장관 뭐 하는 사람이야?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람이지. 저 좀 보세요. 인천광역시에 주인이 없는 땅이 있었어. 그럼 누가 가져가? 주인이 없는 땅은 누가 가져? 와, 내가 어제 말이죠. 수업을 하는데 야간 수업을 하는데 주인이 없는 땅이 있어요. 그거 누가 가져요? 그때 내가요. 이랬더라. 와, 그냥 그것도 큰 소리로 아주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드러나 버리는 거지 말. 이렇게. 근데 죄송하지만 자기가 가질 수 없고 누가 가져가? 국가가 가져가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없던 땅이 생기면 살림살이가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람을 기재부 장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땅이 생기면 살림살이가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은 좋은 거 이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인천시장이 기재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자 국가로 가져가지 말고 자 우리 인천시 땅으로 할게요. 그랬더니 기재부 장관이 그래라 했다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딱 한 번 나온다니까. 어디요? 기재부 장관 언제 나와? 신규 등록 신청 첨부 서면에 딱 한 번 나온다. 국장이 아니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사본 그랬는데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해서 그러니까 꼭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소유자야. 그걸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힘들게 공유수매를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했다고. 공사 다 끝났다 이제. 그걸 무슨 등록하면 돼? 신규 등록하면 되잖아.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해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자식에게 뭐 됐을까? 상속. 그러면 상속이 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대상 토지가 뭐예요? 매립지 생겼다. 새로 조성된 토지 등록. 누락지가 대상 토지고 할 때 필요한 여기가 더 중요해. 다른 데는 다 대상 토지를 알아야 되는데 신규 등록은 첨부 서면이 나온다니까 시험에. 그러면 자 법원에 확정 판결서 가지고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자 그리고
공유수에 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거 떼가지고 가서 바다가 아니라 이제 토지거든요.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누구 기재부 장관이 딱 한 번 나온다고. 누구?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가지고 신규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한 서류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배웠는데 이제 우리 집원에서 배웠죠. 자, 생겼다. 뭔 번 붙인다고요? 부번. 자, 그런데 번번 붙이는 경우 있던가요? 기억나시죠? 이거? 요거. 매립한 거에. 기억나시죠? 이거? 자, 그래서, 자, 번번을 뭐요? 부여,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 어디에? 최종 지번의 인정. 그러니까 번호를 연속성을 부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번을 붙인다 이건데,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면 그냥 뭔 번을 주죠? 번번. 여기가 만약에 60번지야. 그럼 61번 줘도 된다는 소리지. 됐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번을 붙이는 게 불합리한 때는 번번. 그리고 무슨 필지? 여러 필지. 기억나시죠? 1번 매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신규 등록일 때는 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 부번 붙입니다. 근데 번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 가지 뭐야? 시작. 최종 지번에 인정.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필지. 번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6번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무슨 탁 없다 그래야 돼? 등기 촉탁이 없다. 이게 신규 등록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탁 없다? 등기 촉탁 없다.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예요 이게. 오늘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들 등기 촉탁은 보세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를 제가 하나로 잡으라고 그랬는데 등기 촉탁은 언제 나오던가요? 응? 등기 촉탁 봐봐. 다시 해볼까 제가. 자, 토지 이동 일어났어. 그러면 자, 사유가 발생됐다. 그럼 어떻게? 신청, 직권, 또 사업 대위죠. 그리고 끝나면 공부 정리해야 되잖아. 공부 적으라면서 지적 공부에. 자, 그리고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쭉쭉 있겠죠. 자, 공부에 적기 전에 무슨 양 하는 경우도 있고 승량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정리가 끝나는 순간에 뭐랑 안 맞아? 등기 기록과 대장이 안 맞으니까 등기 촉탁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건 뭐가 불치가 일어나야 돼. 등기 기록하고 뭐랑 대장이랑 안 맞으니까 등기 촉탁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제발 쪼개지 말고 크게 보세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라는 걸 하려면 일단 등기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 등기부가. 근데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면 신규등록을 떼잖아요.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랑 없으니까 지금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를 시켜라 라는 등기 촉탁이 나올 수가 없지. 이해됐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다 했고, 자, 뭐가 없다요? 신규 등록은 무슨 탁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무조건 잡아내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시 끝난 것 같은데 신규 등록이 뭐예요? 응?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지. 대상 토지는 뭐고요? 대상 토지가 두 가지. 불러봐. 어떻게? 새로 조성된 토지, 공유수에 매립지, 또 누락지, 이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뭐가? 첨부, 서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법원의 확정 판결서 가지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가 더 중요하다니까. 자, 법원의 확정 판결서 가지고 신규 등록할 수 있다. 또 공유수에 매립했다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다. 또 누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가지고 할 수 있다. 또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내가 상속이네요. 이렇게. 선부서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더 중요한 게. 자, 무슨 탁 없다. 등기 촉탁 없다가 가장 중요하다. 됐습니다. 자, 신규 등록은 이 정도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넘기시고. 116페이지에 보면 이제 등록 전환 있나요? 여기부터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